이제 맞춰봅시다. 1번 신뢰보 원칙. 예. 틀린 거 고르라는데 1번.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사건 있었지. 세금을 면제해줄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시골의 병원주면 세금 면제해주겠다. 근데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따지면 권한도 없는 자가 한 거라서 이거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 안 할 테지만 여러 가지 또 그 후에 사정이나 이런 거 다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한 것과 똑같다고 봤잖아. 그거 그래서 이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만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의 키워드는 뭐야? 2번의 키워드는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공적 견해 표명이다. 응?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 일반론이라는 건 어떤 특정 사안, 특정 개인에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답변. 응? 무슨 얘기예요? 공무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일반론적인 얘기 너를 공무원으로 임명해 주겠다 아니잖아.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구체적인 특정인에 대한 약속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안 봐요. 응? 그래서 맞고 4번은 이거 토지 형질병 어쩌지 이거 아까 대순진리에 그거. 응? 자, 그다음 문제 2번은 이 문장 보니까 두 번째 사전에 물어봤는데 구청 직원이 된다 그랬대. 그지? 그 말 믿고 뭐 이렇게 행동을 옮겼는데 나중에 안 된대. 이거 뭐야? 신뢰보호. 그지? 문제 될 수 있는 게 신뢰보호지. 그래서 1번 또. 그 다음에 3번은 옳은 거 고르래. 그지? 3번이지. 이거 3번. 이거 뭐 무슨 원칙? 무슨 원칙 위반이라 그랬어? 평등 원칙 위반. 응? 이렇게 되면 저기 학력이 높은 집단이 더 불리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3번이고 1번은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여기 나오면 건축주 나오고 건축주가 자기 건물 짓는 거 건축사한테 다 허가 신청부터 설계까지 다 맡겼잖아. 위임했잖아. 근데 건축사가 잘못했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거 귀책 사유 판단은 상대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위임받아 처리한 수임인까지 다 포함해서 귀책 사유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신뢰가 보호될 수 없지. 결론이 보호될 수 없는 이유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귀책 사유는 건축주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건축사의 잘못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2번은 오늘 공부한 거지. 이거 아까 아파트 건설 65세대 아파트 들어서는데 입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도로 부지 입해가지고 확장해서 기부하고 인근 주민들 대체 통행로 만들어 주라고 한 거 이거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아니라고 반한다 X. 4번은 요건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텐데 이게 원래 허가는 어떻게 보면 산림에서는 허가라고 하지. 원래 허가는 원칙이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하면 허가 신청을 받고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갖추면 허가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허가 요건은 다 갖췄어. 법이 정한. 근데 이게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허가를 내주게 되면 여기 환경훼손 같은 중대한 공익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러면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요건 다 갖춰서도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야. 중대한 공익이라고 해야 돼. 그냥 공익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나왔어? 여기 그 말은 안 나갔는데 환경보전 나왔지? 그게 이거로 중대한 공익이야. 대표적인. 응? 그러니까 허가 이 말 뜻은 판례를 팍 줄여서 낸 건데 허가 요건을 갖췄지만 그지? 환경보전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비례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틀린 거 고르래. 또 종교에 관한 사건 또 나왔다. 그지? 결론 틀렸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그랬지? 응?
2번. 자, 우리 1번 판례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여기 재량 준칙이라고 나왔지? 이거 행정기관이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놓은 우리가 아까 말한 행정규칙의 한 종류야. 행정조직내법 공무원들 이 기준에 따라서 업무 처리해라. 응? 그러면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면 이거 알지? 그럼 이제 그 되풀이 시행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 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처리를 하겠구나. 그리고 똑같이 처리해 주는 게 평등한 거니까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자기가 만들어서 적용한 준칙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될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구속 원칙 판례죠. 3번은 쉽고 가스총, 그지? 네, 그 다음에 4번은 A. 이거 뭐야? 첫째, 상대방이 사실 은폐, 거짓 방법을 써서 위법한 허가 났다. 그럼 허가 취소해도 이거는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그지? 네. 상대방 귀책사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뭐가 답이야?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래. 아까도 나왔다, 그죠?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 사실행위라는 건 뭐냐면 행위는 해서 뭔가 상대방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상대방한테 따를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상대방의 그러니까 권리를 생기게 하거나 없애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거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갖는 행위를 우리가 법적인 행위라고 그러고, 행위는 하는데 행위의 목적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이런 결과는 안 생기고 그냥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만 발생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도로를 청소해. 우리 시청에서 시청소차 및 하는 분이 도로를 청소해. 이거 뭐야? 누구 개인의 권리 의무 발생시켜? 아니잖아. 그냥 도로가 깨끗한 상태, 사실상의 상태만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누구 개인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행위, 도로 청소 행위라든지 도로 보수 행위라든지, 또 국민한테 이렇게 협조해달라고 권고하는 행정지도, 이거 의무 발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실행위라 그래. 학문적으로 법적인 행위, 사실행위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행위도 행정지도 같은 사실행위도 국민들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따르라고 유도한 거 아니야, 그렇지? 요새로 생각해봐. 요새로 보면 이거 있잖아. 아까도 이제 또 기사 났대. 혼선이 있었다 했잖아. 우회전할 때 이제 또 보도가 명확히 이제 아마 경찰이 요청을 했나 보지. 뭐냐면 그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대. 안 서도 된대. 신호등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나 신호등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 일단 정지했다가 가야 된대.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만약에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일단 정지를 안 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일단 정지를 안 하고 그냥 건넌 사람이 없으니까 건너갔어. 차로 그냥 갔어. 근데 왜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 녹색불인데 왜 차량이 지나갔냐? 이러고 단속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렇게 국민들도 이렇게 따르라고 알려놓고, 그죠? 법 규정이니까 이렇게 따르시오 해놓고서는 그걸 어겼다고 제재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2번 행정 지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 나왔지. 3번이 됐지만 1번은 어때? 이게 맞지? 비례 원칙 내용 중 우리가 분석했지 이거 저 개수명령이라는 수단과 철거명령이라는 수단은 다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니까 둘 중에 아무 거를 써도 적합성 원칙에는 맞아. 그렇지만 둘 중에서 상대방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주는 수단은 개수명령인데 개수명령을 안 내리고 철거명령에 따르면 필요성 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결국은 위법, 비례 원칙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례 원칙은 세 가지 원칙 중에 어떤 거 위반한 거냐 이거 묻는 문제도 꽤 있었어요. 응? 필요성 원칙 위반 맞아요. 그리고 자 문제 6번은 간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나왔다. 틀린 거. 1번은 뭐 아무 관련 없는 땅 기부, 그지? 뻔하고 딱 나오면 끝난 거야. 응? 2번은
실질적 관련 없는 거. 네. 3번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데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오늘 배운 행정기본법하고 다른 거예요. 행정기본법은 이제 지금 이거 출제 당시와 달리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어.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은 비례 원칙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거기는 없어요. 응? 자, 우리 겸해서 오늘 배운 거 부당결부금지 원칙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음. 응? 행정규제기본법은 비례 원칙만 규정했지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예를 들면 국가하고 뭐 인천시나 국가하고 개인하고 계약 맺을 때도 연관 없는 거 결부시켜서 계약 조건으로 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 없고. 자, 7번은 6번은 그래서 6번 답이 뭐 나왔지? 3번이었고 7번 틀린 거 3번이다. 그치? 적극적 행위에 한한다. 한한다 때문에 틀렸지? 적극적의 반대말은 뭐야? 소극적. 소극적이 뭐냐면 안 하는 게 소극적인 거야. 예를 들면 허가를 신청받고 허가를 내주는 거 적극적인 행위. 우리가 배웠어. 기존의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적극적 행위. 기존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안 가져오는 행위를 소극적 행위. 그러니까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거부하는 행위,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부작위, 거부나 부작위가 소극적 행위야. 소극적 행위도 뭐야? 실효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어? 소극적 행위. 어떤 술집 영업소가 있는데 법 위반 행위가 있어. 근데 행정기관이 뭐가 제재 조치를 안 하고 내버려둬.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조치가 없을 거고 신뢰를 할 수 있잖아. 장기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 응? 소극적으로 계속 안 한 거. 응? 소극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문제 없나? 1번에 보면 또 추상적 질문을 해온 거에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한 거 나왔지? 이거 뭐 특별한 거 문제 없습니다. 8번은 옳은 거 고르래. 8번 1번 X지. 조직상의 권한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지. 2번 틀렸지. 꼭 법률행위, 법률행위 또는 법적 행위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행정지도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랬죠? 3번은 3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로 이제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조치를 선행 조치라는데 우리 대부분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어? 꼭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5번은 생략. 그다음에 9번은 틀린 거 고르래.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를 섞었다. 앞에서 배운 거 다 섞였네. 그지? 법률 유보도 섞였고 막. 응?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배운 거 4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거는 통칭으로 인정한 거지. 여기는 이제 북한의 송구맹이는 안 나왔으니까 4번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공부하는 건 2번. 그다음에 뭐 있어? 이거 법률 유보. 2번, 3번 법률 유보에서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뭐야? 2번. 법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대?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의 운전 면허가 취소가 돼야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운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는 없다. 맞고. 3번. 첫째 줄. 각각의 국가 유공자단체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뭐에 해당돼? 일종의 자치법적인 사항이다. 그건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고 알아서 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국회가 꼭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맞다. 2, 3, 4 맞고. 그치?
5번은 자, 5번은 뭐냐면 자, 첫째 줄에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제재적인 처분이니까 상대방이 뭘 위반했다 해가지고 영업정지, 허가 취소 막 이런 거야. 영업정지, 상대방이 뭘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키는 거, 이게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공익을 침해한 정도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 위반을 해서 공익을 침해한 정도와 의무 위반했다고 상대방한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시키는 경우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 이거 어떻게 돼? 이익을 비교해가지고 상대방이 뭐보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보다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해서 달성하는 공익 목적이 더 크게 나와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가 된다는 논리야. 요거는 비례의 원칙 중 어디에 관련된 걸까? 세 번째, 적합성, 필요성, 상당. 이익을 여러 가지를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조치를 해야 될 공익 목적의 필요성이 더 커야만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적합성이 아니라 상당성 원칙에 가는 거야. 응? 어렵지? 우리가 비례 원칙은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 근데 아까는 필요성 나왔잖아. 이거는 상당성 원칙. 이익 비교해서 공익적 조치를 해야 될 공익 목적이 더 커야만 된다. 상당성이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된 거야. 응? 국회 8급 시험이 난이도가 높아요. 지문도 5개짜리고. 응? 자, 1번은 뭐야? 요거는 오늘 배운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거야.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행정위원회 법 만들 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 한번 나오지. 그러니까 국회가 뭐 행정기관이나 뭐 정해라 하고 권한을 주면 행정위원회에 정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줄 때도 어떻게 돼? 응? 원칙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정해라고 구체적으로 딱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서 정하라고 해야지. 야, 니네가 알아서 정해 하고 국회가 행정위원회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거든. 거기에 위반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오늘 아직까지는 배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응? 5번 정답. 자, 10번 틀린 거. 그치, 5번이죠. 5번 답했어요? 여기 보면 규칙 사유 물어보지? 규칙 사유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있고 소극적인 부정도 있어. 부정행위. 그러니까 적극적 부정행위는 막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서류 내고 이런 거잖아. 응? 허가 받으려고 막 위조하고 위조 서류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적극적인 부정행위. 근데 소극적 부정행위는 뭐야? 행정위원회 자기한테 어떤 조치한 걸 위법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거나, 응? 또는 위법이면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 부주의에서 과실로 알지 못한 이런 것도 다 소극적인 부정행위야. 응? 내가 이제 이런 시간에 설명을 하지. 자,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어. 지금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 5,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비슷하지? 응? 그러면 예전에 이런 기사가 아주 오래전에 기사가 왔어. 왜냐면 버스 타는데 어떤 여고생이, 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 어디래, 여고생이 버스비 내는데 1,000원짜리 넣어. 근데 온전한 1,000원짜리가 아니야. 반 찢었어. 반쪽만 넣는 거야. 응? 어때? 이런 게 적극적인 부정이야. 자기가 속일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소극적 부정은 내가 어떤 사람이 밤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기본 요금 나왔어.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 뭐 4,000원 났다. 응? 4,000원 났다. 근데 이 사람은 5,000원짜리 내줬거든. 택시 기사가 밤에 의리의리하니까 5만 원 받은 걸로 착각했어. 그럼 원래 1,000원 거슬러 줘야 되는데 41,000원을 거슬러, 아니야, 46,000원을 거슬러 준 거야. 요금이 4,000원 나는데. 근데 나는 황당하잖아. 이 사람 속은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내리잖아. 소극적인 부정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닌데 이거 자기한테 이게 잘못 거슬러졌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잖아. 그렇지? 이런 소극적 부정이 있어도 이것도 귀책사유 있는 거로 보고 신뢰보호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면 그 처벌돼요.
택시 받고 알면서도 모른 채 그렇게 가면 처벌돼요. 찾아내면 요즘 다 찾아내지. 택시기사가 신고하면 그거 뭐가 되나? 알면서 가진 거 사기죄? 횡령죄? 뭐 무슨 죄가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한 게 최고야. 그냥 말하고 하면 기분도 좋고 깔끔하게 끝내잖아. 찌찌하지 않고. 그 갖고 내리지 말라고. 돈 얼마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응? 우리 공무원 할 사람들 아니야. 응? 자, 그래서 적극적 부정행위만 귀책 사유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잖아. 아니다. 소극적인 부정행위도 귀책 사유로 포함한단 말이야. 응? 틀렸어. 5번, 11번은 일반 원칙 통째로 냈나 보다. 1번 맞지? 응. 2번. 그리고 신뢰보 원칙 뭐 또 있지. 행정기본법에도 명문화돼 있고, 그지? 이때만 해도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2021년 3월부터는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서 다 웬만한 원칙들이 다 들어 있단 말이야. 응. 자기구속 원칙만 빼고. 응. 그다음에 2번. 신뢰보호는 적법성, 즉 합법성 원칙하고 충돌되는 거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둘 다 동등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느 게 우선해야 될지를 심사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2번 맞는 거야 끝에?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즉 합법성 희생시키고 위법하지만 신뢰를 위해서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클 때는 신뢰 보호가 될 수도 있다. 응? 그런 얘기지? 2번 문제 없어요. 자, 3번 과잉금지 비례원칙, 특히 경찰 분야에서 발전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어요. 맞고. 4번이 답이지. 간단히 말하면 뭐야?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조치가 있대요. 그럼 자기구속 원칙도 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위법이잖아. 그러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조치로 당한 사람은 그 위법한 조치다라고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이런 거 다툴 수 있는 거지. 왜 못 다투어? 응? 자기구속 원칙 위반한 행위 위법한 경우 위법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2번 틀린 거. 3번. 12번은 3번. 여기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가 뜻이 뭐야? 오랫동안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권한 행사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권한 상실된다는 거지. 우리 학자들은 이거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실권의 법리를 도출해요. 근데 판례는 어디서 찾아? 신의성실 원칙에서 찾아요. 신뢰보호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받은. 그럼 3번 맞아? 그럼 뭐야? 2번이지 2번. 응? 여기 보면 일종 보통, 일종 대응. 오늘 배운 거 적용해봐. 응?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 걸렸대. 면허 취소 기준치로. 그럼 어떻게 돼? 승합차는 일종 보통 면허도 운전한 거고 일종 대형 면허도 운전한 거, 두 개 면허 동시에 운전하니까 두 개 면허 모두 취소해도 되는 거야. 근데 왜 부당결부운전칙 위반으로 봤어? 위반 아니야. 응? 2번이 정답. 그래서 12번에 2번. 응?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 너무 쉽다. 부당결부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요 오토바이 음주운전하는데 이륜 자동차로서 2종 소형면허 가진 사람은 운전할 수 있는. 그러면 이 100이랑이 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란 말이야. 요거는 다른 면허 갖고도 못 문다 그랬지? 오직 2종 소형면허 있어야만 몰 수 있는 차종이지. 그러니까 다른 면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2종 소형면허까지 같이 취소한 건 위법이다. 관련 없는 건 면허까지 취소했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으로 본 거죠. 오늘 공부한 거지? 3번. 그 다음에 14번은 신뢰보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뢰보호야. 자, 틀린 거 1번 맞지? 그냥 단순히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것은 공적 견해 표명 아니래. 2번 상대방
거짓말했대. 규칙 사유 있어. 신뢰보호 안 된다. 3번 국회에서 법률안을 논의하고 뭐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률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한테 보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저 확정된 게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내용대로 뭔가 법 만들어서 시행된다고 국민한테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가 없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3번 5. 답이 4번이에요. 4번. 이거 꼭 외워야 돼. 앞에 뭐 나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꼭 외우세요. 제목.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규정 위헌이다 결정 내렸대.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언이지 특정 개개인 뭐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응? 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잖아. 응. 그 다음에 15번 비례원칙. 1번 어때? 땡. 야, 청소년 유해 만화로 결정되고 섹시보이 하나 빌려주고, 그지? 700만 원 내야 돼. 부과됐어. 아, 이거 청소년 유해 만화로 결정된 지 8일밖에 안 됐고, 등등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700만 원 너무 심했다. 비례원칙 위반. 볼 수 없다. X. 그다음에 2번. 아, 이거 뭐야? 집 앞에서 주차시킬 목적으로 6m 음주운전했다고 면허 취소한 거 너무 과하다고 싸웠지. 근데 결론은 과하지 않다. 그죠? 2번이지? 3번 가스총 실명. 이거 2번 비례원칙 위반. 배상 국가가 손해배상했나? 4번 이거 비례원칙 위반이지. 그렇지? 틀리게 됐지. 2번만 옳게 썼어. 자, 16번. 이거 아까 나왔던 거 판결문을 그대로 갖다. 행정규칙이 정해진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 행정 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무슨 원칙? 그렇지. 이게 바로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원칙이라는 거죠. 신뢰원칙에 따라 그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자기가 만든 그 규칙대로 처리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 행정조직 내부법이었던 게 이럴 때는 대외적 구성, 즉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 있는 법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틀린 거는 뭐야? 3번 법률에 의한 구속이 아니라 자기 구속. 자기 구속. 행정기관 지가 만든 기준의 구속. 자기 구속이라는 말이 와야 돼. 3번. 자, 17번은 어이구야. 뒤지게. 야, 국어 문제인데 엄청 길게 냈지? 자, 대화체로 했어. 1번. 딱 이러고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신문에다가 시골에 병원 지면 세금 감면해 준다 그랬대. 응? 이거 결론은 어떻게 됐어? 두 번째,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최종 결론은 해당한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세금 내서 신뢰보호 위반 주장할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싸워서 이겨서 세금 안 내도 되게 됐어요. 그렇다면 1번이 답이네. 결론 반대로 했지. 2번은 이게 이제 처음 나왔어. 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냈고 환경부 장관이 적정하다고 통보해줬어. 근데 그러면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하려면 하겠다는 땅에다가 설치하려면 그 땅이 폐기물 설치가 가능한 땅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데 그거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야. 근데 거기다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그치? 국토부 장관이. 이럴 때 이제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싸웠는데 아니라는 거지. 응?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해줬다 그래서 그 속에 그 땅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해준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로 볼 수가 없다. 그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건축사의 잘못 이꼬로 건축주의 귀책사유. 응? 그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못 받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나왔던 거. 이거는 그냥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정하다고 그래서 상대방 그대로 믿고 막 투자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이유 들어서 거부한 거.
위법, 신뢰보호 위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18번은 판례 이렇게 있어. 2번 어때?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그랬어? 이거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 그랬지? 2번. 야, 1번은 처음 나왔지. 교재에는 있는데 내가 설명을 안 했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법이 이랬어. 국가 소유 재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이야. 국가 땅인데 개인이 국가 땅을 차지하고 20년 넘게 지 땅처럼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 원래 개인끼리 땅이면 개인 땅을 누구 A 땅을 B가 지 땅처럼 차지하고 20년 넘게 이용해. 그러면 20년 지나서 이 땅을 점거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 내 땅이다 주장하면 그 사람 땅으로 인정해줘요. 이게 취득시효라는 제도야. 응? 그러면 자, 국가도 개인 땅을,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개인 땅이 있는데 국가가 군부대를 설치하고 군부대가 개인 땅을 막 수십 년간 이용해 왔어. 그러고 나서 20년 넘게 이용해서 이제 국가 땅이야 하면 인정해줘요. 20년 넘게 남의 땅을, 부동산을 그렇게 점거해서 이용하면 그게 취득시효라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개인이 국가 땅을 20년 동안 이용해 왔어. 점거 자기 땅처럼 이용해 왔고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어. 그래서 이제 20년 지나서 내 땅이야 하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가 재산이란 이유만으로 인정 안 해. 이거는 국가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이제 법 고쳐놨어. 뭐라고 했냐면 국가 땅이라도 이게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쓰이도록 지정된 땅이지. 이런 걸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행정재산. 예를 들면 국가 땅인데 공원 만들어 놓고 공원 용지로 쓰거나 도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익 목적으로 쓰이도록 지정된 거는 그거는 개인이 지 땅처럼 20년 넘게 차지하고 이용해도 개인에게 취득시효라고 해서 소유권 취득을 인정 안 해줘. 근데 국가 땅인데 놀리고 있는 땅, 특별한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땅, 이런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불러오다가 최근에 일반재산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일반재산은 특별한 공익 목적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라도 이건 개인 재산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거는 개인이 20년 넘게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하면 개인 소유권 인정해줘요. 응? 그런데 옛날에 국유재산법은 그렇게 국가의 재산을 어떤 용도로 쓰이냐 따지지 않고 단지 국가 소유 재산이란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20년 넘게 지 것처럼 이용해서도 취득시효를 인정 안 하는 것은 국가만 특별히 우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1번으로 3번 또 새롭네. 3번은 이거 다 왔으니까. 자, 3번 거기에 보면 요 단어 기억해. 두 번째 줄에 그 셋째 줄, 둘째 줄에 있고 완충록, 둘째 줄 셋째 줄에 완충록지 지정 해제라는 말 나오지? 요 단어로 기억하면 돼. 완충록지는 뭐겠어? 아마 이런 것 같아. 여기에 주택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뭐 화장장 뭐 이런 게 있나 봐. 근데 여기에 A 땅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A 땅 여기 원래 나무 심고 이래져 있나 봐. 근데 이거 개발 못하게 지정을 해놓은 거야. 여기 이제 주택가하고 여기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이제 차단하느라고 여기를 완충 녹지지대로 지정. 나무 심고 이래가 안 보이게 하고. 그럼 A는 자기 땅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 못해. 근데 이제 애초에 약속을 했나 봐.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한 10년 뒤에는 지정을 해제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정을 했나 봐. 그 땅 주인은 참고 기다렸어. 10년 지난 뒤에 해제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한 거지. 그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거야. 응? 완충록지 지정 해제 약속 안 지킨 거 신뢰보호 위반. 응? 요단 완충록지. 행정법 처음부터 딱 완충록지란 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말만 나오면 뭘 말하는지 아는 거지 당연히. 그다음에 4번은 무슨 판례야? 우리가 이거 설명했지? 신고하고 집회해야 되고 신고하고 시위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집회하는 거와 신고 안 하고 시위하는 걸 똑같이 처벌하는 건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평등원칙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한시적인 세금 감면제도야. 한시적이라는 포인트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업종, 어떤 요새 같으면 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에 한해서 법 고쳐가지고 한시적으로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가 뭐 이제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특별한 저희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없애버리니까 그 업종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반발했는데 한시적으로만 해준다 그랬지 계속 한다는 건 아니다. 없앴다 그래서 신뢰보기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제도라는 말 나오면 한시적이니까 자, 그다음에 19번 자기구속 원칙, 자기구속 법리, 자기구속 원칙 뭐야? 4번 평등 원칙과만 관련되는 게 아니지? 신뢰보 원칙 아까 있잖아.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 원칙을 근거로 인정하니까. 마지막 20번 뭐야? 신뢰보 원칙 2번이지? 헌재 위헌 결정 공적 견해평으로 안 봤잖아. 아까 나왔던 거. 헌재 위헌 결정 잘 봐야지. 계속 나와. 2번이고. 자, 4번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 이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한 거야?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만 왔다 갔다 질문 답변한 거지. 민원인 국민에게 뭔가 언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자기한테 대한 어떤 공적인 언동이 없으니까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된 거다. 됐죠. 조금 더 틀렸어요? 아까 거보다 조금씩 더 틀렸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더 최근의 문제를 누르면 점점 더 틀리겠네. 자, 이제 연습이니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 비슷하게. 자, 어우 덥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 네.